죄송합니다. 오늘 대단히 기쁜 날이죠. 네. 근데 제가 아까 최은희 권사님 그 어머니의 성경책 들으면서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나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거 한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가능한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소홀히 해가지고서 운명을 달리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겠죠. 예. 근데 지금 어제 통계상으로 22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온열 질환, 즉 더운 환경에서 생기는 이런 질환을 우리가 온열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그걸 예방을 하지 못해서 2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사망하지 않고 살아난 사람은 몇 명이냐 하면 약 2,503명이 발병을 했는데 그 중에 22명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은 충분히 그 예방이 가능한 건데 그걸 잘 못해서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온열 질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더운 환경, 즉 더 좀 리얼하게 하면 뜨거운 환경에서 이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일사병과 뭐죠? 열사병. 예, 일사병과 이름이 비슷합니다. 열사병과 일사병이 있는데 이제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사병은 체온이 40도 이하입니다. 대개 37도에서 40도 되는 게 이제 일사병이고 열사병은 40도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이 또 한 가지 특징이 대비되는 게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근데 열사병은 열이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땀을 안 흘려요. 이거는 왜 안 흘리냐면 땀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사병이나 열사병이나 환자가 발생하면은 제일 우선적인 게 이제 응달루다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하고 이 두꺼운 옷, 또 이렇게 타이트한 옷은 다 벗겨야 돼요. 허리띠, 또 이 넥타이 이런 졸라맨 것들은 다 벗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건, 물수건을 해가지고 덮고 선풍기를 쪼여주면은 바로 좋아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빨리 좋아지는 건 일사병입니다. 근데 이제 열사병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빨리 좋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열사병이 걸리면은 빨리 119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응급조치 하기 전에 이제 아주 급하면은 혼자 있으면은 응급조치를 먼저 하고 119에 연락을 하시고요. 일행이 있다 그러면은 나눠서 119에 연락하고 또 응급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일사병은 한 30분만 지나면 아주 좋아져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열사병은 그렇지 못한 회복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는 증상도 일사병의 경우는 이제 두통, 어지러움증, 또 근육 경련, 피로, 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비해서 이 열사병은 더 강해요. 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래 이 중추신경계의 이상, 또 이 심하면은 이제 의식을 잃는 이런 경우도 있고 두 질환 다 사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이제 드물고 열사병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사병도 마찬가지고 열사병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뜨거운 데서 작업을 안 해야 돼요. 뜨거운 데서. 왜 이제 뜨거운 데서 작업을 하지 않고 또 이 대개 제일 더운 시간이
12시에서 5시 시간이거든요. 요 시간에 때는 작업을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사망하는 연령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65세에서 70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제 더운데 나가서 일하다가 대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시간대, 특히 더운 날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경우에라도 응달에 자주 옮기셔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또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은근과 끈기가 있다 보니까 더운 데서 계속 일을 하시는데 이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이 비닐하우스는 이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바닷물을 채취를 해서 이 온도를 재니까 30도씨가 넘었어요. 물론 이제 바다 표면입니다만은. 그리고 죽은 사람들, 이 죽은 사람들 중에서 젊은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젊은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65세에서 70세. 그 다음이 이제 60대입니다. 60대. 그러니까 60세에서 65세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연령대에 이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이 온열질환 발병률은 거의 연령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온열질환은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만 우리가 피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다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19로 다 고생 많이 하셨죠. 코로나19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 확산 속도가 그렇게 뭐 대단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주위 그리고 유럽 쪽에 지금 상당히 확산이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최근에 환자 발생이 6배 정도 늘어났어요. 거기에 어린이들이 한 3배 정도 늘어났고 전체적으로는 6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은 그전 오미크론하고 뭐 유사합니다만은 오미크론의 변형이죠. 지금 FRI, FR1 그 변이형인데 이 변이형이 확산 속도가 기존의 것보다 더 빨라요. 물론 치명률은 이 변이가 될수록 떨어집니다. 치명률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확산 속도는 훨씬 더 빠른 게 이제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요즘에 이제 보니까 예방 수칙들을 잊어버리셨어요. 많이 지키질 않으세요. 화장실에 가면은 손 씻는 용변 후에 손 씻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버렸어요. 오늘도 제가 일부러 화장실 가가지고 한 5분 동안 기다려봤어요. 그랬더니 6명이 들어왔다 나가는데 씻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예 안 씻고 나가시고 젊은 사람이 하나 씻고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특히 여름에는요 각종 질환이 다 유행이 됩니다. 이 감염성 질환, 특히 이 식중독균 막 이런 것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급격히 이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되는 게 손입니다. 손을 통해서 옮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손만 우리가 잘 닦아도 감염성 질환 95%는 예방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잊어버려졌지만은 아직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정부에서 지금 이 mRNA 백신 여기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외국에서 백신 구해온 돈이요 7조 6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지금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에서들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그럼 외국 거보다 어떻게 되냐? 외국 거보다 부작용이라든가 안전성이 더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효능도 더 우수할 걸로다가 예측을 하고, 특히 이제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가격 대비 효능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으면서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만든 mRNA 백신 가지고 우리가 이제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mRNA 백신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바이러스 질환뿐이 아니라 암에도 활용이 가능할 걸로다가 이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되면은 그 암 발생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질문 한두 번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온열 질환하고 코로나19 좀 아직은 조심하셔야 되고, 이 원래 온열 질환이 우리나라가 지금 예측하기는,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45도씨 전후의 날씨가 며칠 있을 걸로다가 예측을 했어요. 근데 아직 40도 넘는 건 없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38도씨 이상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올 때 실내 온도를 너무 차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셨지, 찬물을 먹든지 찬물로 샤워를 하면 잘못하면 자살행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혈관이 강하게 수축이 돼요. 더운 데 있다가 대개 이제 38도씨에 있다가 들어가면 뭐 그 아래 기온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38도씨 정도에서 실내에 들어갔을 때 기온차가 5도씨 이상 떨어지고, 그 상황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찬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찬물로 샤워뿐이 아니라 족욕을 해도 위험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잘못하면 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찬물 드시지 말고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우리 체온하고 비슷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미지근 물하고 미지근한 물로 또 샤워도 하시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예방에, 아까 온열 질환 말씀했습니다만 예방에 가장 우선적인 게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더울 때 다니실 때 물 한 병은 꼭 넣고 다니세요. 그래서 목이 마를 때는 이미 물 먹을 시간을 놓친 겁니다. 갈증을 느낄 때는. 그러기 전에 물을 드셔야 돼요. 우리가 물만 제대로 드셔도요, 우리 인체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의 80% 정도가 예방이 됩니다. 또 치유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은 만병의 효과 좋은 약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만 잘 드셔도 좋은데, 근데 이제 이 물 대신 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물 드시는 게 아니에요. 또 여름에 덥다고 시원한 맥주 마시는데 이런 거는 다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 도둑을 마신 겁니다. 즉, 이 카페인 음료, 또 알코올 음료,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이런 것들은 마신 양보다 1.2배에서 1.5배의 물이 빠져나가 버려요. 물을 도둑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실 때는, 가령 커피를 100cc 마시면은 한 120cc 정도의 물을 마셔줘야 돼요. 이건 물 마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물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페인 음료, 또 알코올 음료, 여러분들이 뭐 여기 혹시 맥주 드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맥주 마신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변이 나와요. 이제 이게 알코올 음료가 배뇨 기능을 촉진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또 카페인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는 차로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 마실 때는 차 마신 양보다 좀 많은 양의 물을 꼭 보충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차는 차인데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차가 있어요. 그건 어떤 차냐 하면 우리 인간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공유차, 그러니까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 이런 거는 차지만은, 이름은 차지만은 물을 빼내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물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 플러스 이 원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다 합쳐지기 때문에 그냥 물보다 훨씬 생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이런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리차 또는 옥수차, 현미차 같은 거 끓여서 드시면은 보관 기간도 더 길어요. 보관 기간. 그래서 냉장고에 두셨다가 마시기 전에는 실온에 내놨다가 좀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운 물밖에 없다 그러면 입에다가 넣으시고 우물우물 하시든지 씹든지 하세요. 그러면은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 삼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시원한 감을 느끼실 수 있죠. 질문이 있으면 하시죠. 예.